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불이 형성되지요. 때로는 현란한 불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도깨비라는 놈이 앞에 탁 나타나면서 그냥 무락부락한 사람이 그냥 나타나면서 실험만 하자고. 때론 짓궂고 장난스럽게 다가오기도 한다. 집에서 내가 쓰는 빗자락도 그것도 바닥에 버리면 그것도 도깨비 된다. 오랜 세월 도깨비는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 항상 매물범벅을 해갖고 되면서 아나 먹어라고 막 띵해주면서 그러고 되겠어. 그래갖고 고기를 잘 잡았대요. 도깨비를 잘 사가가지고. 희망을 주는 정다운 이름 도깨비. 갑신년 잃어버렸던 우리의 친구가 다시 찾아온다. 도깨비를 만나러 가는 길. 지난해 11월 말 전라북도 깊은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선 음식장만이 한창이었다. 도깨비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다. 도깨비는 무엇보다 서민들의 음식이었던 메밀을 좋아한다고 했다. 무슨 떡이에요? 이건 매물떡이에요. 매물떡. 왜 메밀떡 올리는 거예요? 옛날에 도깨비가 불을 질렀다고 해서 그래서 매물떡을 했대요. 어른들 때부터. 오래전부터 산골에선 종종 초가에 불이 나면 한꺼번에 여러 집에 옮겨 붙곤 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도깨비들의 장난이라고 믿어 고사를 지내고 있다. 수백 년째 이어온 도깨비 고사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건강하게마다 해주시 건강. 남은 양반들 그 배수 가면 다 아들들 다 있고 건강.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한 고사 덕분일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큰 화재도 재앙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갑작스레 그 집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그 다음 집으로 또 연극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걸 끄고 나니까 그 다음 불로 또 그 다음 주로 또 연결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참 한 2시간 동안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이후 다시 이걸 착수해가지고 그 점 전부 다 더 마음을 좀 성의껏 제발 모시고 나서는 좀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전남 무안의 바닷가 마을. 흥미로운 도깨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무안 해제면지엔 직접 도깨비를 만났다는 주민들의 경험담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앞 갯벌에 도깨비가 살았다고 한다. 마을 앞 갯벌에 덤장을 친 어부는 오늘 또 만선을 꿈꾸며 그물을 거들어갔다. 언제나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물.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물이 비어 있었다.
뿅 소리와 함께 불빛이 춤을 추듯 모였다 흩어진다. 도깨비가 장난을 친 거군. 집으로 돌아온 어부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메밀을 갈아 죽을 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어부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죽을 뿌리며 고기를 잘 잡게 해달라고 빌었다. 어부는 다시 고기를 잘 잡게 되었다. 어민들은 대개 바다에 도깨비가 산다고 믿었다. 그래서 도깨비를 위한 고사도 바닷가 마을에선 흔한 일이었다. 도깨비를 잘 사귀면 고기를 몰아다줘 부자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고기가 그렇게 많이 해야죠. 그 독살로 한나 막 가오리조차 뭐 숭어조차 잡혀서도 그냥 도깨비를 잘 못 사가버리면 싹 감차버려. 그래갖고 못 잡아. 그렇게 도깨비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매물범벅을 해갖고 그래서 아나 먹어라고 막 띵겨주면서 그러고 그랬어. 그래갖고 고기를 잘 잡았대요. 도깨비를 잘 사가가지고. 조선 세종 때의 문헌인 석보상절. 도깨비에 관한 최초의 한글 기록이다. 이 책의 내용에서 당시의 민중들이 도깨비에게 복과 장수를 빌었음을 알 수 있다. 석보상절에선 또 도깨비를 돛갑이라고 썼다. 돛은 불이나 종자를, 아비는 성인 남자를 상징한다. 도깨비가 부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은 일제강점기 최남선이 쓴 책에도 나타난다. 당시 서울의 약국을 중심으로 구전되던 파라지 설화. 도깨비가 정직하지만 가난한 약국 주인을 딱하게 여겨 돈을 가져다 주었다는 내용이다. 원래는 도깨비가 아마 복신, 재물신, 특히 이제 재물과 관계가 있는 재물신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 것은 이제 설화의 그 잔존이 남아 있는데 설화에 보면은 도깨비들이 재물을 이제 주고 이제 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재물을 상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물을 줍니다. 제주도의 무당곳 영감놀이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도깨비를 만날 수 있다. 영감놀이의 영감은 도깨비를 가리킨다. 도깨비는 돼지고기와 메밀, 미녀를 좋아하고 술도 잘 마신다. 해학적이고 인간적인 도깨비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도깨비를 불러다 잘 대접하면 여자들의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옛날 얘기들을 책으로 쓰고 있다. 어린 시절 직접 보기도 했다는 도깨비 얘기도 빠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 때만 해도 강가에서 잠을 잤어요, 여름에. 새벽에 뭐 깨보면 뭐 이렇게 불빛이 산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 도깨비다, 도깨비 불빛이다. 이렇게 반짝반짝했죠. 그게 이제 도깨비 불이다. 근데 도깨비 불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무서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깨비에 대해서. 도깨비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할머니라든가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도깨비가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 같아도 우리하고 참 이렇게
친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죠. 도깨비는 버드나무골에 사는 분이라는 여자아이를 골탕 먹이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분이에게 속아 번번이 분이를 돕게 된다. 신통하지만 어리숙해서 사람에게 잘 속는 도깨비. 가난한 서민들에겐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다. 술 시커 마시고 싶고, 그리고 잘 놀고 싶고, 씨름해서 이기고 싶고 뭐 등등. 근데 그 소박한 욕망이나마 잘 채워지질 않았으니까 그 소박한 욕망을 시큰 채울 수 있는 충동이 도깨비라는 존재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승리의 함성으로 뜨거웠던 그해 2월. 응원석에 내걸린 대형 깃발. 치우천왕. 사람들은 치우천왕이 도깨비라고 했다. 형상이 비슷해서 그건 옛날 이렇게 전해오던 말이고 어떠한 정확한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는데 저희는 뭐 치우천왕이 도깨비 원조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축구가 좋아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크게 상관 안 하고 있습니다. 치우천왕은 도깨비가 아니라 패배하지 않는 전쟁의 신으로 승리를 상징한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건축물에 험상궂은 얼굴 형상이 새겨진 기와를 장식했다. 이를 귀면 기와라 하는데 사람들은 도깨비 기와라 부르기도 한다. 귀면이 도깨비의 얼굴이란 말이다. 이것이 정말 도깨비의 얼굴일까? 기와집에 이제 기와를 장식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벽사라는 의미 상징 체계로 그 장식이 됐습니다. 벽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 중공의 하늘에는 많은 그 잡귀신이라든가 악귀들이 뛰어 이제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귀면기와를 집에 이제 그거를 지붕에 장착함으로써 그 악귀 침입을 막는 그런 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게 귀면기와입니다. 악귀를 쫓는 귀면이 처음 사용된 것은 중국 남북조 시대. 중국인들이 짐승의 얼굴을 그려 벽사의 의미로 사용한 데서 유래한 것이 귀면이다. 성격도 형상도 도깨비와는 다르다. 귀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벽사성이라는 그런 그 상징체가 있지만은 이제 도깨비는 이거하고 또 다른 속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기 전에 귀면은 그 괴면 또는 귀면은 한자로 쓰였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이제 쉽게 번역하고 부르기 좋게 귀면을 도깨비로 부르자 이렇게 그 단순한 생각에서 연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깨비를 한자로 표기할 때 중국의 독각기로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도깨비가 정말 중국의 귀신과 같은 존재일까? 중국의 귀신은 사람이나 동물이 괴이하게 변형된 형태로 도깨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독각기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귀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도깨비 얘기를 보면 그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도깨비가 모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느냐? 솔직히 그것은 부정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깨비를 독깎이라고 한 것은 후대에 와서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지, 우리 원래 한민족은 도깨비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남 진도에서는 장대에 여자 속옷을 씌워 하나씩 들고 도깨비를 쫓아내는 굿이 행해진다. 여기서 도깨비는 돌림병을 가져다주는 귀신의 일종으로 취급된다. 도깨비에 대한 오해가 만든 결과다. 귀신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죽어서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 양기가 강해가지고 신들한테 모심이 대상이 되면은 그런 신적인 속성이 되는 거고요. 그 귀는 음기가 강해서 그 떠도는 것 자체 그런 의미 틀로 보면 그 귀 속성이 띱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귀신을 얘기할 때는 귀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도깨비는 그렇게 그 사람이 죽어서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귀신과 사람과의 어떤 중간에 그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로 설정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온 도깨비. 도깨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실제 도깨비를 만났다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도깨비의 모습은 주로 도깨비 불의 형태다. 바로 여기요. 여기 와서 형님하고 나하고 배를 타고 이제 요 앞으로 나가니까 요 앞에 운명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불을 내가 봤었는데 불이 10% 해가지고 불덩어리 갖고 요 정도 그 호박만화 불 하나가 여러 때 해갖고는 쫑긋쫑긋해 뻥뻥뻥뻥 해면 그 뻘 뽑은 소리를 분명히 내가 듣고 그대로는 얼마나 떨어버렸는고 내가 뭐 기절할 정도 돼버렸지. 이제 그대로는 어메가 온지 어쩐지 그렇게 된 사실이야. 그러니까 도깨비가 없거나 또 없다 이제 안 본 사람은 없다 간디 나는 확실히 그런 거를 봤어요. 또 도깨비는 종종 사람 앞에 나타나 씨름을 하자고 제의하기도 한다.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그 돼지 이제 불악에서 돼지 잡는데 그걸 가셔가지고 돼지 오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나랑 몰라 항상 이제 사갖고 오시다가 이제 밤에 약주 한잔 하셨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밤에 이제 오시다가 이제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흔히 술에 취하거나 고기를 들고 가던 남자들이 한밤중에 도깨비를 만나 씨름을 하게 된다. 장승만한 도깨비와 밤새 힘을 겨루다가 겨우겨우 넘어뜨려 나무에 꽁꽁 묶어놓는다. 하지만 다음 날 가보면 빗자루였다는 것이 도깨비와 씨름했다는 이야기의 공통점이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속 도깨비는 부직갱이나 빗자루 같은 생활용품이 변해서 된 것이다. 특히 여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손때가 묻어있는 것들이 도깨비가 되곤 한다. 부직갱이나 절구공이나 빗자루나 주로 부인네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그럼 부인네들이 많이 쓰는 것들 중에서도 오래 쓴 것들이라고. 사람 손기운을 오래 타서 사용된 물건이 사람 모양을 띠고 나타난 괴물이 도깨비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을 그려나갔다. 도깨비는 괴물도 아니고
인간의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약간의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 코, 입 다 이렇게 인간과 비슷하게 그렸거든요. 큰 입이나 눈 하나밖에 없는 것은 남한테 두려움을 좀 상징하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장난기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도깨비를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도깨비를 친근하게 여겼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린 도깨비의 얼굴은 공통적으로 뿔이 달려 있거나 아주 무섭고 흉악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대개 우리나라에 도깨비 그려 있는 거 보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얼굴이 아주 흉악하게 무섭고 뿔이 달려 있고 방맹이랄까 몽디를 가지고 있는지 가시가 돋친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도깨비를 보면은 그런 공격성은 전혀 없어요. 뿔이 있다. 동물이 뿔이 있다는 것은 공격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적과 대항을 하려면 공격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방맹에 가시가 돋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기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공격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도깨비를 보면 해악성에서 끝나지 공격성이 아니에요. 웃고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골려줄 정도는 하지면서도 귀신처럼 생명을 앗아가진 않거든요. 머리에 뿔이 나 있고 가시 돋친 방망이를 든 도깨비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주 듣는 대표적인 도깨비 동화 혹부리 영감.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 동화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도깨비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낳았다. 혹부리 영감은 일본에서도 교과서에 실릴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다. 부모님께서 그림책으로 많이 읽어주셨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는 일본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또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지요. 1900년대 초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혹부리 영감 얘기가 사파와 함께 실려 있다. 일본의 혹부리 영감은 10여 년 뒤 옷차림만 바뀐 채 그대로 당시 우리 초등 교과서에 실렸다. 한일 합방 후 조선의 교과서를 발행한 일본. 일본은 당시 조선어 독번에 동화 내용은 물론이고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 사파까지 그대로 옮겨놨다. 한국에서는 이 혹부리 영감은 비교적 많이 안 알려졌었는데 당시에 일제시대에 한국에 와서 활동했던 일본의 민속학자들이 한국에도 혹부리 영감이 전승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는 내선일체라든가 그 한국과 일본의 동질성을 강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선일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 혹부리 영감을 한국의 그 교과서에 실었다고 생각합니다. 혹부리 영감은 지금도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다. 도깨비의 모습에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도깨비라고 배우는 이 뿔 달린 괴물은 일본 요괴 오니의 형상이다. 한국의 도깨비의 형상이 일본 오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제 식민지 시대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에
도깨비하고 관련된 사파를 그리는 과정에서 원예 모습을 차용해서 도깨비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요괴는 어떤 존재일까? 아키타현의 한 바닷가 마을. 나마하게란 요괴에 관한 전설이 전해진다. 玄関に飾ってあるこう眉毛みたいな感じでここで飾ってあるけど 아키타현에서는 이 전설을 전통 행사로 발전시켰다.何百年前からつながってるほら続いてきた名前でじゃあどう12月の31日か大晦日の晩名前で一軒一軒回ってそれはもうでもほら定期でしょそれと同じようだね1年以上やっぱり年の瀬までな元気でみんな仲良くやるということで年の瀬には名前が回るとそれは毎年の行事で脈々とずっと受け継がれてきてる感じで 원래 나마하게는 정월 보름날 산에서 내려와 여자들을 잡아가거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전설 속의 요괴다. 하지만 축제가 되면서 나마하게는 말을 잘 안 듣거나 울보인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존재로 변형됐다. 가족들은 나마하게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새해에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될 거라고 다짐한다. 도깨비를 친근하게 여기는 우리 아이들과 달리 아키타현의 아이들에게 나마하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나마하게 전시관에는 전설 속에 나오는 각종 나마하게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 일본인들에게 나마하게를 비롯한 요괴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두려운 존재다. 나마하게는 칼이나 철퇴 같은 무기를 손에 들고 있다. 또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일본 요괴의 모습을 도깨비로 믿어온 것이다. 달빛 거스름 한밤중에 깊은 산길 걸어가다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서 내려와 둥둥. 오랜 세월 일본의 요괴로 둔갑해 살아야 했던 도깨비는 억울하다. 바라보니 틀림없는 산도깨비. 에고야 정말 우리의 참 도깨비는 어디에 있을까? 꼭 감고 에고와 둥둥. 조선시대 민화에는 당시 일반 서민들의 의식과 정서가 반영돼 있다. 때문에 민화엔 민속신앙적인 설화를 담고 있는 것도 많지만 도깨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최초로 도깨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삼국유사. 비형랑이 도깨비를 데리고 놀았고 그 도깨비들이 하룻밤 만에 다리를 놓았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도깨비의 생김새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후 많은 문헌들에서 도깨비가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형상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1908년) 신문에도 도깨비 기사가 실렸다. 도깨비 무리가 기숙사에 나타나 사흘째 장난을 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20세기 초까지 도깨비는 신문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도깨비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한다. (20여) 년간 도깨비를 연구해온 도깨비 박사 김종대 과장. 그는 그동안 전국을 다니며 도깨비에 관한 경험담과 설화를 채집해왔다. 이 중 비교적 구체적으로 도깨비의 인상착의가 언급된 것이 제주 영감놀이. 그리고 곳곳의 도깨비 경험담에서도 도깨비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새로운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을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형상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틀 자체는 그 제주도 영감놀이에 나오는 그 페랭이 쓴 그런 뭐 장주 같은 존재의 틀도 제시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시골에서 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연장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뭐 장승만 같은 놈, 덩치가 큰 놈, 뭐 털이 많은 놈, 그다음에 도깨비 불 자체도 어떤 그런 형상화의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얼굴학 구원이자인 조용진 박사. 그가 생각하는 도깨비는 어떤 모습일까? 도깨비는 우리 민족의 심성이 반영된 존재인 만큼 한국인의 얼굴을 닮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인의 얼굴은 크게 남방계형과 북방계형으로 구분된다. 남방계형은 얼굴이 넓고 각져 있다. 눈썹이 진하며 코가 넓고 눈이 큰 편에 속한다. 북방계형은 얼굴이 타원형으로 길고 정수리가 돌출된 형태다. 코가 작고 눈썹이 길며 눈이 가는 편이다. 도깨비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얼굴일까? 북방계형을 많이 띠고 있는 우리 한국인이 볼 때 좀 낯선 얼굴이다 그러면 이런 남방계형 인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도깨비로 묘사된 그런 유형들을 몇 가지 보면 이마도 되게 좁은 편입니다. 눈썹이 진한 것도 역시 남방계형 형상을 보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얼굴이 거부감이 없이 우리에게 어떤 친근감을 느끼게까지 하느냐. 그런 것은 코가 짧으면 어린아이 코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악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코끝이 넓고 커서 아주 힘은 센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몸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팀은 도깨비의 형상에 관한 단서들을 모아 그 모습을 직접 그려보기로 했다. 입이 작았을 때 얘가 재밌는 표정을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 이번 작업은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도깨비가 이렇다는 게 없잖아요. 도깨비의 형상을 새롭게 재현한다는 그런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일본식 도깨비에만 너무 집착해 왔다는 것이죠. 일단 바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그런 하나의 중심 틀로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도깨비 본 모습을 찾아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문화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기 운동하고도 그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도깨비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털이 조금 늘어났더니 우리는 그 정도가 도깨비가 가진 속성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쳤다. 도깨비는 체구가 크고 부락부락한 장사지만 또 익살스러운 모습이어야 했다. 그런가 하면 신통력을 지닌 범상치 않은 이미지도 담아야 했다. 이렇게 서서히 도깨비가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으면서 외형성으로는 굉장히 겁이 나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 도깨비가 하는 행위나 행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해학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게 뭐 친근하고 우스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이 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도깨비. 일본 요괴의 뿔 대신 머리는 도깨비 뿔을 형상화했다. 우리 민족의 심성을 닮은 도깨비의 모습. 때론 심술맞고 제멋대로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도깨비는 미워할 수 없는 존재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깨비에겐 방망이도 작은 요술 방망이면 충분하다. 이 캐릭터는 지금까지 도깨비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들에 대한 특징들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도깨비라고 할 경우엔 약간 거부감이라든지 낯설음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그 동화라든지 뭐 드라마, 만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데 자주 이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그 도깨비에 대한 본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도깨비가 지금까지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 자체를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일반적인 도깨비는 뿔이 달려 있고 잃어버린 얼굴을 다시 찾은 도깨비는 아이들을 찾아갔다. 자기가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혹부리 영감과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우리의 전통 설화. 도깨비 방망이 얻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아이들에게 보여줬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 오늘도 나무를 하러 간 효자는 개암 열매 2개를 주었다. 아버지 갖다 드려야지. 아, 이건 어머니 드리고. 효자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속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다. 옳지, 저기 집 한 채가 있구나. 하룻밤 쉬어가야지. 캄캄한 한밤중 어디선가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 도깨비들이 한바탕 잔치를 벌인 것이었다. 술 나와라 뚝딱, 고기 나와라 뚝딱. 오르륵, 아이 배고파. 옳지, 개암 열매라도 먹어야지. 우두둑. 이 소리에 놀란 도깨비들은 방망이도 팽개친 채 도망을 갔다. 도깨비 방망이를 주운 효자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을 본 욕심쟁이도 도깨비 방망이가 탐이 났다.
개암 열매를 잔뜩 주워서 산속의 집을 찾아간 욕심쟁이. 다시 도깨비들은 잔치를 벌이고 욕심쟁이는 입안 가득 열매를 깨물었다. 우두둑. 그런데 이번엔 성난 도깨비들이 쫓아왔다. 이날 밤 욕심쟁이는 방망이 도둑으로 몰려 실컷 두들겨 맞았다. 뿔도 없고 가시도 친 방망이도 없이 낯선 모습으로 나타난 도깨비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저런 도깨비가 이웃집에 산다면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그 무서움 속에 남을 생각해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친근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뿔도 없고 이렇게 방망이도 새로워가지고 더 친근하고요. 저런 거 가지고 새로운 만화나 좀 새로운 게임 만들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을 닮은 도깨비는 21세기 우리 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서울의 한 극장에서는 지금 도깨비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2001년 1월 초연 이후 수차례 연장 공연을 하고 있는 도깨비들의 잔치 도깨비 스톰. 세계 10여 개 도시 순회 공연까지 다녀올 정도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배심이 딸리니까 웃음이 안 나와요. 도깨비 스톰의 도깨비들은 사람을 닮아 있다. 배우들의 얼굴이 바로 각자 개성을 지닌 도깨비가 된다. 한국의 도깨비는 사람과 같은데 우리 도깨비 스톰의 도깨비가 이런 분장이나 이런 의상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도깨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깨비는 가장 이제 사람들하고 친숙하니까요. 너무 무서워도 안 되니까 친근감 있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람 같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는 솔직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장에 대해서요. 도깨비 같지 않나요? 신나게 두드리는 잔치. 도깨비들은 이 잔치에 꽉 짜인 일상에 찌들어 사는 현대인들을 초대한다. 그리고 그들의 억눌린 감정들을 끄집어낸다. 도깨비들의 이 신명나는 놀이판에서 관객들은 일상에선 맛보지 못한 해방감을 만끽한다. 우리 일상에서 있는 모든 물건들로 도깨비가 변한다고 믿었던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도깨비가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하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귀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간하고 장난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또 서로 놀리기도 하고 뭐 이런 존재로서 도깨비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공연이 끝나고 다시 모인 사람들. 이곳에서 관객들은 모두 도깨비로 변신할 준비를 한다. 나 너무 거기까지 실행 거기까지. 엽기적인 거. 이날 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도깨비가 된다. 신났어 진짜로. 나 이런 이미지 아니거든. 바보 도깨비랑 카리스마 도깨비의 혼합이에요. 빵 도깨비예요. 친근하고 뭔가 좀 활력적이고 생동감 있고.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점점 잊혀졌던 도깨비는 이렇게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한국 사람의 신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은 도깨비입니다. 도깨비이면서 도깨비는 또 가장 또 천한 신으로 취급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 인식된 것이라고 생각돼요. 매스컴이라든지 또는 학교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니까 도깨비라는 것이 하나의 쓸모없는 요괴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도깨비라는 것을 우리는 잘 다듬고 연구해서 좀 더 잘 우리 한국적인 그런 신성을 가진 도깨비로 환원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한민족의 심성이 담긴 도깨비의 본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고단한 삶에 웃음을 던져주기도 했던 정다운 친구이자 희망의 상징인 도깨비. 2004년 도깨비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